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4월 11일. 그러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60일, 60하루, 61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 연휴 나흘 동안 그야말로 총선거의 첫 번째 1차 승부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밥상머리 민심을 논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 나흘 동안 오늘부터 내일이 설이고 또 그리고 월요일까지 민심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갈까? 여당 쪽일까? 아니면은 야당 쪽일까? 여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운동권 청산과 새로운 정치 구현,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정권 심판론, 어느 쪽으로 민심의 흐름이 쏠릴까 무척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설 연휴 나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어제 조국이 항소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오늘 속보로 들어온 얘기가 있었죠. 제3지대의 빅텐트가 쳐질 것이냐, 중텐트로 끝날 것이다.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었지만은 아무튼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그리고 이낙연, 이준석 등 빅텐트를 치기로 오늘 합의를 봤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히 급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당 쪽에서 한동훈의 그 상승 곡선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가파르게 그것도 멈춤이 아니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다 하면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되든 안 되든 빅텐트를 한번 쳐보자 해서 의기투합이 됐는데 글쎄요, 제대로 될까요? 아무튼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얘기는 그 빅텐트가 아니라 조국의 재판에 관련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국 얘기입니다. 정말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아내가 형을 확정받았고 그 아내는 남편과 공범이다라는 것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내가 그 죄목으로 4년 가까이 형을 살고 나왔다고 하면은 남편도 당연히 그 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이 보통 법을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이 누굽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법 전공의 형법 전문가입니다.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국이 부인이 4년 가까이 형을 살고 있었고 남편도 그 죄의 공범이라는 판시까지 나왔었는데 억울하다. 무엇을 뜻할까요? 왜 조국은 끝까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보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대법원에 뻔한 얘기인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 그렇지요. 총선을 앞두고 자기 자신이 이재명을 바라보니까 감옥을 가야 할 사람이 당연히 이재명인데 요리조리 법을 악용해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조국 역시 정경심이 4년 가까이 감옥을 살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상고를 해보겠다. 여기 항상 쓰는 말이 있죠.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한마디로 이재명과 똑같이 꼼수도 부리고 편법도 써가면서 한번 버텨보겠다. 그리고 배지를 한번 달아보겠다.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철면피 같다, 뻔뻔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보다도 더 아주 강한 표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후안무치하다. 저로서는 가장 그것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보다 더 강한 얘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은 어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죠.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형사법정에서 징역 2년 실형이라면 거의 모든 것이 구속이 되게 돼 있는데 왜 조국에게만, 글쎄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조국이 어떤 죄명이었습니까?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 이것은 청와대에 있을 때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고 2심 항고심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다는 것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 이유가 없다, 항소심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했고 재판부는 그 죄를 그대로 다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 재판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대목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많은 정치인들, 그 많은 거물급의 경제인들도 증거인멸합니까? 도주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조국은 선고가 끝난 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조국의 혐의에 대해서 1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다 이겁니다. 조국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대법원 상고를 해야 하지요. 자기 자신이 깨질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총선에 나가서 이재명처럼 꼼수와 편법을 이용해서 배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달아보고 방탄옷을 입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국은 2심 항소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정말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복한다고 하면서도 항소심 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상고의 입장을 밝히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아니, 포기한다면 당장 구속이 되는데 포기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당연히 상고를 해서 일단은 시간을 벌고 이재명을 붙잡든 누굴 붙잡든 배지를 달려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노력을 해야죠. 총선까지 아무튼 2달여가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포함해서
하루 60일을 남았으니까 그 2달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당을 창당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재명의 마음을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간에 위성 정당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래도 배지를 달아보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지를 달지 않으면 나는 감옥에 가는 것은 100% 확실하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유창훈 앞에서 내가 죄 지은 것 제대로 다 판결받으면 50년 감옥살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굴 망가지고 스타일 구기는 것 이제는 그거 체면 차릴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배지를 달면은 이재명처럼 뻔뻔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조국이 말한 그 새로운 길, 어떤 길일까요? 우리 자신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조국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길, 이재명이 생각해왔던 그 길과 똑같은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편법과 꼼수의 길,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하겠죠. 조국은 한 번도 남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겠다.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죠. 꼼수라든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은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닙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솔직히 범죄 혐의가 아니라 1, 2심에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2년 실형을 받아야 살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정경심이 이미 대법원에서 4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범이기 때문에 조국도 그와 유사한, 그와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하는 얘기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포기하는 즉시 감옥을 가야 하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당연히 새로운 길을 가야만이 자기가 살 길이니까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2심 선고 받는 날 총선 역할론을 스스로 본인이 띄웠습니다. 참 후한무치하지요. 재판을 받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감옥에 들어가야 할 텐데 감옥에서 감옥을 들어가지 않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니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총선에 대한 얘기를 바로 얘기를 합니다. 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몇 달, 총선까지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을 또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후한무치하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입니까? 저는 조국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볼 때마다 어쩌면은 이재명과 이렇게 닮아도 똑같이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화 수석 대변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시대의 입시 비리에 꼬리표를 달고서도 총선 출마의 의사를 밝히더니 이제는 신당을 창당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조국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한무치도 표현하기가 아까울 정도다. 저와 같은 생각을 박정화 대변인도 얘기를 했었군요. 정말 나 두껍고 부끄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수로서, 그것도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강단에 서서 후배, 후학들을 지도했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국은 정경심과 같은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경심은 이미 4년형 거의 다 살고 가석방으로 나왔고 1년짜리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었죠. 조국은 양형 자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2년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법을 모르는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 정경심도 주도적인 범인이고 똑같이 공범으로서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은 2년 자체가 너무나도 감형이 된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따끔하게 얘긴 해주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죠. 원심이나 1심 재판 이 법원에서, 이 법원은 어디입니까? 항소심 고등법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당신은 참 못된 사람이다. 죄질이 나쁜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정에 나와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게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재명식의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판사는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가 되지 않고 있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 입으로만 사과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이가 열 몇 번을 사과했지 않는가. 아니 엊그제 이재명도 4번씩이나 비례제 바꾸면서 4번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100번 사과하면 뭐겠습니까?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는데 조국이도 입으로 15번 사과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과의 진실성이 없으니까 판사가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가 되지 않고 있는 사과나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과는 이빨린 사과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런 걸 재판부가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판결을 내릴 때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합니까? 그러면서도 조국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억울하다 그리고 사과했다는 것에는 양형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는 그런 사과다라고 냉혹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국 부끄러워했는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서 후한무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항소 재판 후에 기자들에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데에 나설 것이다. 어떻게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 독재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얘기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었고 여기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검찰 독재 횡포를 막는 일에 온몸을 다해서 막아낼 것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조국을 보면서 검수완박이 왜 일어났습니까? 검수완박을 만든 사람의 그 제1의 장본인이 바로 조국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검사 때의 그 시절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윤석열 검사를 칭찬하고 박수치고 지지했었습니까? 이때에 윤석열 검사팀들은 윤석열의 검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수사를 할 때죠. 한참 할 때입니다. 털고 털어서. 그때 당신들은 조국을 포함해서 많은 민주당 사람들은 검찰을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정의로운 검찰. 입에 거품까지 물면서 칭송하고 박수치고 지지를 했었는데 당신의 자녀 비리, 당신의 자녀 비리가 조민의 비리가 터지면서 문재인이 한 말 기억나십니까? 죽은 권력만 수사하지 말고 그때는 정말 이명박 박근혜의 그 모든 비리를 다 걷어내서 수사를 하니까 문재인이가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아주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괜히 자기 수사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 수사만 하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 이 정부도 잘못하면은 제대로 수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는 수사하지 말아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옆에 있는 조국도 웃으면서 바라보지 않았었습니까? 이때부터 조국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사하니까 정의로운 검찰이 검찰 독재, 검찰 공학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조국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도둑놈을 수사하는 데에 도둑놈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그렇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봅니다. 총선에 대해서 출마 의사를 묻자. 참 뻔뻔하지요. 오늘 또는 조만간에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렇죠. 총선은 2달밖에 남질 않았고 대법원의 판결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미루고 미루는 것이 재판 일정인데 그렇다면 그 2달 사이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이재명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배지를 탈 수 있는 길을 다 모색해 보겠다. 그것이 정상적인 길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이라든가 꼼수라든가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배지를 달아서 이재명처럼 저렇게 대낮에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조국의 속셈 아니겠습니까? 망가지는 건 잠시지요. 창피한 것도 잠시지요.
그러나 4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조국이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봤을 때에. 저는 이재명이 살아있는 길을 본으로 보여줬지요. 조국에게. 그러니 조국도 나도 이재명처럼 그 길을 가겠다. 그런데 이재명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앞에서 저도 속보로 들었습니다마는 범야권 연합위성정당을 차리겠다라고 자기의 그 꼼수를 비껴가면서 범야권 쪽으로 말을 돌려버렸는데 허라 금태섭이 이낙연이 모두가 빅텐트를 치겠다고 이준석이까지 합치겠다고 하니까 골머리가 아픈 것이죠. 범야권 연합 위성 정당 말이 좋아서 그렇지. 자기가 자기 손 안에 넣고 휘둘러서 자기가 방탄옷을 또 한 번 입겠다. 지역구에 절대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 장관과 함께 개항해서 맞붙는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재명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빠져나올 겁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한 얘기가 범야권 연합 위성 정당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여기에 녹색정의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 등 자기가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자기 손아귀다 넣고 흔들어야 될 그런 정당들을 끌어모아놓고 자기가 대표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빅텐트를 치고 우리도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골치가 아픈 것이죠. 자, 이 와중에 조국이가 자기도 배지를 달아야 살 수 있다 하면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손을 잡아야 하는데 바빠지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정치가 아닐까. 그 정치라는 것이 좋은 뜻에서 정치가 아니라 아주 지저분한 타락한 저질의 정치의 한 면을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설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빅텐트를 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조국이도 배지를 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하니까 일본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는 것. 아무튼 설 연휴 첫날입니다. 가족 모두가 단란하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